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비리 사학에는 필요 경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사학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200억 원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회원을 관리하며 도박을 벌여왔습니다. 경상대 창원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속속 문을 열며 의료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갖췄습니다. 환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경남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이딴 강력 사건은 도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올해의 결산 순서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비리 사학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비리 사학은 학급당 경비나 시설 사업 예산을 배제하는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한 사학재단에서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대학 총장을 지낸 전 교장과 아들의 장인과 처제 등 친인척의 납품업체 리베이트와 출장비 착복,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경남교육청은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사 6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내년 1월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돈을 주고 경영권을 사고 파는 등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행합니다. 비리 사학에는 우선 학급당 경비 지원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편성에서도 제외합니다. 또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학급수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공립과 달리 사학의 경우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제재 장치도 마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또 많이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나은 학교 경영과 사학 건전성이 되지 않겠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합니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높거나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사업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학에 대한 학부모 신뢰와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이번 조치의 취지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12명이 한꺼번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잃은 돈의 10%를 돌려주고 명절에 선물까지 보내면서 회원 관리를 해왔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 8마리의 승부는 접전이 계속되고 4, 5마신 이상의 거리차로 2번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두 경쟁이 컴퓨터 화면에 그림으로 재현됩니다. 이렇게 실제 경마를 그림으로 재현해 도박을 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경륜, 경정, 일본 경마도 중계했습니다. 회원만 1,500명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에 건 판돈만 200억 원. 이 과정에서 30억 원을 챙겼습니다. 중국에 이제 다른 사업 때문에 갔다가 그쪽 현지 제안 받고 좀 도와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은 남다른 회원 관리를 보였습니다. 회원 모집책 30명을 두고 이들이 모집한 회원이 돈을 잃으면 최고 10%를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신입 회원에게는 도박 뒤 전화를 걸어 반응을 살피고 손실이 큰 회원에게는 5에서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주거나 명절에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딴 회원은 강제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적중률이 높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는 이 도메인 주소를 자주 바뀔 때마다 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은 운영 총책 50살 김모 씨 등 8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회원 모집책을 비롯해 회원 가운데 상습 도박자 250여 명도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 감독을 벌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다음 주부터 근로감독관들이 몽고식품의 특별 감독을 나가 사업장 전반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김만식 명예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경상대 병원이 다음 달 말쯤 개원하는 등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신축됩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원정 진료가 줄고 대형 병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다음 달 말쯤 개원합니다. 경남 처음으로 로봇 수술기와 첨단 CT 등 1,100여 개 최신 장비들이 차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제 로봇 수술기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로는 최신 CT 장비, 최신 MR 장비. 음압 시설을 갖춘 8병상을 포함해 701병상으로 개원하는데 앞으로 500병상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암과 심내 혈관 질환, 중증 응급 질환,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등을 중점 치료할 예정입니다. 삼성 창원병원도 2,5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실상 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삼성 서울병원 수준의 원스톱 의료 서비스와 중증과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상황을 수도권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환자는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마음병원도 창원 중앙역세권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더해 8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해 2019년 1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남 환자는 21만 3천여 명.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신축되면서 환자들의 원정 진료가 줄고 병원 선택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의 올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도 메르스 여파는 비켜가지 않았고 강력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낮 도심의 산에서 일어난 주부 피살 사건은 미궁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2달이 흘렀고 무악산에는 등산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통영의 한 어촌 마을에서 60대 노부부가 같은 마을 대학생에게 무참히 살해됐고 열흘 만에 남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술 먹다가 좀 창문에 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다가 접혀갔어요. 길에서. 재소자 휴가를 나왔다가 도주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무기수 홍승만이 숨진 곳은 창녕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지난 6월 메르스도 경남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창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와 540여 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르스 그거 방송 나가고 나서 창원에 이제 방송 나고 나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은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과 11월 2차례나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나 모두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정원을 초과한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기 불황을 반영한 듯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하는 수법에 모두 140여 명이 당했습니다. 그게 되고 싶다는 그게 더 컸었죠. 출근길 20대 여성이 공기총에 피습되고 돈 때문에 식당 동업자가 토막살인을 하는 등 강력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경남의 항공산업은 KFX 사업과 소형 헬기 사업의 수주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항공정비 MRO 유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1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카이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는 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소형 헬기 사업도 맡아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을 카이가 잇따라 수주하면서 협력업체들도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등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하는 거죠. 반면 연초부터 추진했던 항공정비, MRO 유치 사업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로서는 경남과 충북 가운데 어느 곳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다며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이 이제 부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체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딴 수주로 호재를 맞은 경남 항공산업이 앞으로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산업으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영진전기 최현준 씨와 직원들이 300만 원, 하만 미타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210만 원, 의령군 화정면 유수마을 전 지도자 박영수 씨가 43만 860원, 합천읍 옥산동 할머니 경로당 안순분 회장과 회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남 노본랜드 재단 임직원들이 30만 원, 합천군 무지개풍선 전문봉사단이 20만 원, 거제시 능포동 복지위원 강회숙 씨가 20만 원, 합천군 대양면 이계경로당 이옥선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52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1일 밤 9시쯤 창원시 교차로에서 33살 김모 씨가 끼어들었다며 급정지를 해 진로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김 씨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수리온 기반의 소방 헬기를 처음으로 납품하게 됐습니다. 카이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다목적 소방 헬기 구매 사업에 수리온이 선정돼 계약 금액 252억 원에 2017년 12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오늘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이 구매한 수리온 헬기는 경찰청 넉 대와 산림청 1대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에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도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은 채무 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민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국가산단 등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 사업들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창원시 보건소는 이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결핵에 걸렸고 잠복 결핵 감염이 39명으로 확인돼 전교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